안녕하세요. 아로랑입니다. 어김없이 존버를 고민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네. 이제 주요 휴대폰들이 대부분 출시한 상태고, 비보, 오포, 아너에서 한 개 정도씩 12월에 출시할 예정이지만 대부분 중급기라서, 아무튼 그래서 휴대폰을 구입하시고자 하는 분들께는 지금이 나름 진정한 존버의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예상입니다. 네, 여러 휴대폰들을 써보면서 추세랄까, 느낌, 그리고 여기저기 주워들은 거, 그리고 이 바닥에서 한 1년 열심히 휴대폰 언박싱 해보니까 이제는 감이 좀 옵니다. 역시 직접 만져보고, 비교해보고, 사용도 해보고, 그래야 제대로 시장 파악이 되나 봅니다. 일부 유명 트위터들 한 줄 트위터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하죠. 자, 이 사진은 제가 생각하는 갤럭시 S11에 가장 근접한 렌더링인데요. 저는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왠지. 핵심 변화를 예상해보면 이렇습니다. 더 작아지는 펀치홀, 화면 주사율 90에서 120Hz, 그리고 고화소의 임지 센서, 거기에 3배 이상 광학줌, 고속 충전은 좀 더 향상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본격적인 5G 모델을 출시하는 이런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펀치홀이 더 작아질 거라는 것은 이미 비보 S5를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3mm도 안 되는 펀치홀이 중앙에 들어갈 확률이 높죠. 카메라가 작아지면 카메라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거나 전체적으로 표시되는 앱 호환성 때문에 번임 문제가 걱정된다거나 이런 우려를 하시는 일부 유저도 계신데 저는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발전하는 과정이니까요. 마음에 안 든다고 계속 불평만 할 수도 없고, 네. 사실 메이주는 작은 펀치홀을 상단 베젤에 넣어서 계속 출시하고 있었습니다. 메이주의 셀피 카메라가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쓰레기라고 비난받진 않거든요. 당장에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많아진다면 저는 더 작아진 펀치홀이 들어가는 게 당연히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갤럭시 원 UI 2.0 베타에서 화면 주사율을 조정하는 옵션이 발견되었는데 옵션이 120Hz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S11에 120Hz가 지원되는 게 아닌지 한층 더 기대하게 되는데 저는 이게 그렇게 대단한가 싶었는데 리얼미 X2 프로를 사용해 보니까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정말 확실히 다릅니다. 화면의 부드러움과 제스처와 이 화면 애니메이션이 잘 어우러지면 정말 와 하는 느낌이 그냥 들고요. 이거는 어찌됐건 꼭 적용됐으면 좋겠어요. 다만 삼성에 바라는 건 지금 나온 휴대폰들은 대부분 화면 해상도가 FHD 플러스가 대부분인데 그 이상의 해상도, 예를 들면 원 플러스 70 프로처럼 최소 2K 이상 해상도의 90Hz 이상. 근데 이거 삼성한테 기대가 너무 큰가요, 제가? 다음은 가장 기대되는 메인 카메라의 임시 센서 업그레이드인데 샤오미 노트 10에 들어간 1억 800만 화소 센서, 이거 센서빨이 상당합니다. 삼성의 이미지 프로세싱을 거치면 더 좋아질 게 분명해 보이고 문제는 렌즈예요. 샤오미 노트 10을 보면 이 주변부 화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결국 임시 센서는 나름 좋아졌는데 이 렌즈 코팅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한계가 아무래도 있는 것 같아요. 라이카는 화웨이하고 붙어 먹었고 칼자이츠는 소니랑 같이 하니까 마땅히 업체가 없나 잘 모르겠네요. 이 부분은 경쟁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망원 렌즈 부분은 딱히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냥 3배줌 이상은 무난히 들어갈 것 같고 다만 소니 6천만 화소 임시 센서 IMX686이 비보나 오포 휴대폰을 통해서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삼성으로서는 아무래도 경쟁 상대다 보니까 네. 말씀드리다 보니까 갤럭시 S11이 내년에 이렇게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존버다. 이렇게 얘기가 흘러가는데 그런 이유도 있지만 이제는 샤오미도 이미 발표했듯이 5G 모델을 많이 내놓겠다고 그랬거든요. 당장 내년 초부터 레드미 K30 시리즈를 내놓으면서 본격적으로 중저가형 5G 스마트폰이 아주 많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물론 내년에 애플이 5G 아이폰을 출시할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겠지만 그리고 새로운 휴대폰이 나온다고 해서 통신 환경이 또 따라서 급격히 변하는 것도 아니니까. 하지만 202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경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당장 삼성의 5G 통합 칩셋이 들어간 비보의 휴대폰도 12월에 중국 시장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옆 동네 중국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걸 보면 우리나라도 자극을 받아서 빨리빨리 변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S11이 출시하는 내년 2월까지는 당장 휴대폰이 급한 게 아니시라면 존버하는 게 당연한 선택이 아닐까 싶고, 하지만 바로 이 타이밍에 4G 휴대폰 끝물에 있는 괜찮은 제품들, 이를테면 스냅 855나 85 플러스가 들어가고 화면 주사율이 90Hz 이상인 리얼미 X2 프로, 오포 리노 에이스, 원 플러스 7 프로 아니면 원 플러스 7T 프로,
그리고 이제 뭐 카메라에 몰빵한 샤오미 노트 10 정도도 괜찮고요. 이런 플래그십에 준하는 휴대폰들을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갤럭시 S11이 작아진 중앙 펀치홀에 120 화면 주사율을 지원하는 2K 이상 해상도의 디스플레이를 달고 후면 카메라에 1억 800만 화소 메인과 500 광학줌을 지원하는 망원 카메라, 그리고 4500mAh 되는 배터리에 5G 모델로 나와준다면 이게 기대가 너무 과한 건가? 아니, 나름 업계 최고인데 이미 기술도 다 가지고 있고 이 정도는 줘야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냅드래곤 865 탑재한 모델도 꼭 출시해 주기를, 네, 저는 그러면 무조건 지릅니다. 자, 오늘은 갤럭시 S11에 대한 제 나름의 예상과 희망 사항이었습니다. 존버에 대한 이유는 충분한 것 같고요. 각종 루머도 그렇고 지금은 S11 스펙을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은 맞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